안녕하세요. 모티리얼 박기동입니다. 와, 여기 좋다. 야, 앞으로 맨날 여기서 촬영하면 좋겠는데. 와,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오늘은 좀 위로가 필요해서 차도 없이 지금 앉아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정말 사랑했던 볼보의 XC6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을 팔았습니다. 네. 그동안 2년 반 조금 넘게 XC60을 탔는데요. 간단하게 소감도 좀 말씀드리고 판매하게 된 경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게 사실 이 차를 판매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차를 살 때는 막 기분 좋게 샀는데 막상 팔려고 해보면 제대로 중고차 값을 받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생기고 해서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는데 제가 이번에도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차를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한 몇 번 정도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냥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또 이제 볼보를 떠나보려는 마음도 좀 정리를 하고, 물론 이게 누군가가 잘 팔면 산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차라는 이 판매 과정의 특성에 대체로 이제 딜러나 아니면 그 중개해 주시는 그 시스템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 그분들의 이익까지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딜러한테 팔거나 아니면 또 어떤 시스템에다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만큼의 값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 차를 딜러가 살 때는 이 금액에 샀을 텐데 자기한테는 이만큼 더 붙여서 파니까 그 구조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 시스템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차를 잘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신뢰할 만한 분을 통해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차를 구입을 하시면 그러면 서로가 분명히 이득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C60은 제가 너무나 극찬을 그동안 많이 했었고 사실은 저도 저지만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너무나 사랑했던 차였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음악 그렇게 잘 안 듣던 아내조차도 지금은 음악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서 들을 정도로 그 차가 준 변화들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도 그 차를 막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좀 음악도 많이 듣고 그걸 즐기고 싶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차를 지금 주로 아내가 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거리를 좀 많이 다니고 이런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EV6를 타고 있잖아요. 근데 EV6도 1년에 3만 킬로미터로 약정을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주행거리가 높거든요.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만에 한 2만 킬로 탔으니까 거의 1년 3만에 준해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는 특성상 많이 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많이 타야 저한테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타다 보니까 볼보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극도로 짧아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내 같은 경우에 라이프 스타일이 주행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 차를 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그리고 사실 차값이 꽤 비싼 차인데 세워놓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제 가족한테 조금 있다 보니까 결국 고민을 해서 그 차를 좀 팔고 조금 세워놔도 좀 덜 아까운 그래서 조금 가벼운 차로 바꾸기로 결정을 해서 결국 이제 볼보 XC60을 팔게 됐고요. 그 차에 대한 만족도는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진짜 많이 만족을 했죠.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인테리어가 시간이 꽤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좀 스칸디나비안 느낌이 나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오래 보고 있어도 굉장히 푸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 그 차를 타면서 제일 만족스러워했던 부분이 그 주행 감각 부분이에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초반에 전기 모터가 힘을 이렇게 확확 밀어주니까 그 시내 같은 데서 주행할 때 출발할 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적어요. 그러니까 차가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여주는 거, 그 부분을 제 가족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리아 불러가지고 내비게이션 세팅하고 음악 듣고 하는
그것도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 편하니까 내비게이션 세팅 같은 거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오디오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볼보에 장착되어 있는 바우스 윌킨스 오디오가 전 세계 모든 차들에 있는 카 오디오 중에서 최고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XC60보다는 XC90에 있는 오디오가 조금 더 좋습니다. 네, 훨씬 더 소리도 더 풍성하고 조금 더 부드럽기도 하고 조금 더 좋긴 하지만 60에 있는 XC 바우스 윌킨스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리고 승차감에 대한 부분도 의외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통통 튄다는 느낌을 조금 받아서 약간은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뭐 19인치 휠을 장착한 B5가 승차감이 좀 더 좋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그 탄탄한 느낌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가 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만족도가 높았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 33개월 정도 주행을 하는 동안에 주행 거리가 한 38,000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행을 많이 안 한 거죠. 초반에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15,000km 이상 정도를 탈 정도로 초반에는 진짜 많이 탔는데 그 후반에 주행거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결국 이제 판매를 하게 됐고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상 판매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스템이 이래요.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만약에 딜러한테 직접 팔면 가격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어느 정도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간에서 내가 적정하게 가격을 책정해서 팔 수 있으면, 직거래로 팔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라고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 책정하는 것도 어렵고 당사자를 만나는 것도 어렵고 또 서류 작업이나 또 과연 차를 서로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셔서 결국은 좀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뭐 딜러들을 통해서 판매하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되는데요. 저는 또 한번 해보기로 했죠.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팔 때 그때도 그 당근 마켓을 통해서 이거는 뭐 실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당근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고 당근 마켓을 통해서 한번 올려놔 보지 하고 올려놨는데 판매가 된 거예요. 몇 분들이 연락 오더니만 그중에 한 분이 딱 사겠다고 해가지고 차를 보고 사가신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차가 한 뭐 2년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고나 이런 이력이 전혀 없고 차가 깨끗하니까 뭐 그 차에 대해서 별로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직접 같이 가서 등록소에 가서 막 판매 계약서 서류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한테 판매를 했어요. 이게 되는구나. 근데 이제 XC60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어려운 게 이게 리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을 조금 넣고 5년 리스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33개월 정도 됐을 때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결국은 리스를 승계해야 할 사람을 찾아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리스 승계를 안 하고 그냥 반납을 한다. 그러면 그 감가가 상상도 못하게 낮아져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 제가 이제 그 차가 신차 가격이 8,600 정도 되거든요. 신차 가격으로. 근데 이제 한 2년 반 정도 탔으니까 감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중고차 가격이 제가 봤을 땐 그 당시에 한 7,000 전후였어요. 이게 7,000에서 조금 떨어지면 좀 잘 팔리고 7,000보다 조금 높게 부르면 조금 늦게 덜 팔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처음 팔려고 결정했을 때 한 7,000 전후였었는데 근데 이걸 만약에 리스에다 그냥 반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5,000 중반 이 정도밖에 못 받는 수준으로 감가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리스가 만기가 안 된 상태에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한번 도전은 해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 유튜브에 보면 엄청나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그 중고차 판매 플랫폼 있잖아요. 땡땡 딜러 뭐 이런데.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매물을 올려봤어요. 중간에 한번 잠깐 벨로스터가 있었잖아요. 벨로스터 1.6 터보 수동이 있었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어떻게 좀 팔기가 애매해가지고 그때는 그 땡땡 딜러에서 팔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해가지고 아 여기다 팔아야 되겠다고 하다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 차를 처음에 제가 매입했던 중고차 딜러한테 문의를 해봤더니만 그분이 조금 더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땡땡 딜러에 판매할 뻔했는데 그냥 원래 차를 구입했던 그분한테 다시 팔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땡땡 딜러도 여러 번 제가 좀 트라이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도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매물 올려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이제 여러분들 딜러들이 입찰을 하시잖아요. 입찰을 했는데 최고가가 얼마였느냐 하면 4,900이 조금 넘었어요. 5,000이 안 되게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생각보다 이게 폭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시중에서 제가 기대하는 것 최고 맥스치가 7,000인데 그러니까 판매되는 금액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맥스치가 7,000인데 이쪽 딜러에서 제안한 금액은 4,900이니까 갭이 커도 너무 크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좀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다시 당근에다가 올렸어요. 당근에서 올리기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금액 맥스치를 7,000으로 잡고 제가 6,500에 당근에 올렸어요. 6,500에 올렸는데 몇 분이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진짜로. 그래서 몇 분이 문의가 오셨는데 판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내려야겠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금 더 내려가지고 다시 올렸는데 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랑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6,000을 조금 넘게 받고 팔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을 조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래서 6,000이 넘게 판매를 했는데 결국은 이쪽 땡땡 딜러에서 이 받았던 견적은 4,900이 조금 넘는 5,000이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6,000이 조금 넘게 팔았으니까 1,000만 원 이상 큰 차이 나게 더 비싸게 팔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스템 자체에 맹점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속이려고 하면 그거 정말 대책이 없는 거고 차를 믿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차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진짜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안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공신력 있는 딜러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차를 조금 아시거나 한번 해볼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시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차를 구입하신 분도 제가 뭐 1,000만 원 더 받고 팔았지만 실제로 차를 구입하신 그분도 뭐 그 중고차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가격보다는 훨씬 더 싸게 구입하신 거죠. 그분도 거의 한 700~800만 원 정도 더 싸게 구입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분도 좋고 저도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 거여서 뭐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몇 번 거치다 보니까 나름 한번 그냥 소개는 해드리려고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들을 해보시고 의외로 이 당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직거래 플랫폼에서 중고차 거래가 꽤 많이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저도 거기서 2건이나 차를 2대나 팔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아주 오래된 차가 좀 검증이 안 된 이런 차들은 좀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걸러낼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차를 팔았고 이제 결국 이제 제 아내가 탈 차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촬영하기 시간이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막 고민을 해가지고 그동안은 사실 제가 타고 싶었던 차들 혹은 이 차가 좀 컨텐츠로서 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차를 골라서 그동안 이제 차들을 골라서 구입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제가 타고 또 아내가 타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아내가 타기에 괜찮은 차를 좀 더 직접 개입을 해서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차를 골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게 된 차는 르노이의 그랑 꼴레오스 이텍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이텍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차를 직접 보여드리고 왜 그 차를 선택하게 됐는지 장단점 이런 부분들 좀 소상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볼보 XC60을 떠나보낸 슬픈 마음.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한 10년쯤 뒤에 그 당시에 한 10년쯤 뒤에 그때 중고차로
XC90을 꼭 구입을 해야겠다. 그때 한 10년쯤 뒤 되면 XC90 중고차는 굉장히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차를 주행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주행은 많이 안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또 거기에 있는 오디오를 좀 즐길 수 있는 나만의 공간으로 그게 세컨카로 언젠가는 그 차를 꼭 구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게 구입한 차에 대한 소개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